이번 편은 저번 화에서 이어집니다. 코난은 미라니한테 남도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 새끼 미라니랑 같이 목욕도 했어요. 존나 부럽다. 궁지에 몰린 코난, 증거를 내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미라니는 증거는 네 면상이라고 합니다. 어딜 남도일이랑 똑같이 생겼으면서 발뺌하냐고 합니다. 그때 도일이 어머님이 오네요. 도일이 어머님은 코난이 본인의 할아버지의 큰형의 둘째 딸의 작은아버지의 막내 손자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촌수 계산해보니까 조카예요. 조카를 겁나 길게 얘기한 겁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미라니는 의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러자 남도일 어머님은 풍둔 주둥아리술로 설득에 성공합니다. 풍둔 주둥아리술은 유전인 것 같네요. 코난 어머님은 당분간 코난은 본인이 보겠다고 하고 미라니를 보냅니다. 다음날 코난을 어디론가로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다. 데려간 곳은 어머님의 친구 집이었습니다. 부탁받은 일이 있다고 하네요. 친구의 작은아버지가 진짜인지 알고 싶어서 불렀다고 하네요. 브라질에서 3일 전에 귀국하셨다는데 뭔가 좀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굳이 확인하려는 이유는 바로 친구 아버지의 유산 때문인데요. 이 집 아버지는 재산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아버지인 척 하는 사람이 와서 재산을 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작은아버지의 단서를 찾기 위해 과거 물건들을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사진 한 장이 떨어지네요. 야구 사진입니다. 이날 야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꿰맸다고 하네요. 진짜 작은아버지라면 다리에 흉터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확인하기 위해 차를 주는 척하며 쏟아버립니다. 다리에 흉터가 있네요. 이걸 계기로 모두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작은아버지는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 작은아버지는 브라질에서 협박 편지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그것 때문에 보디가드 카를로스까지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미친 덩치가 자판기만 해요. 이 와중에 밖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코난이 글을 좀 써달라고 합니다. 왼손으로 쓰시네요. 아까 야구 사진에 글러브를 오른손에 끼고 있었으니 왼손잡이가 맞습니다. 그리고 글씨체까지 똑같은 걸 보니 작은아버지가 맞는 것 같네요. 마당 쪽에 우물이 있습니다. 15년 전 이 집 어머님이 동백꽃을 좋아했는데 동백꽃을 따려다가 발을 헛디뎌서 우물에 빠져 사망했다고 하네요. 사망했을 때 동백꽃을 손에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 쪽에 누군가 있습니다. 아까 문 밖에 있었던 수상한 남자 같네요. 과연 누구일까요?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약속을 가셨네요. 9시쯤 새어머니가 전화가 옵니다. 술 더 마시다가 11시쯤 돌아갈 것 같다고 하네요. 시끄러운 걸 보니 아직 술자리이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한 명씩 목욕을 하러 갑니다. 처음은 작은아버지가 씻으러 가네요. 씻을 땐 보디가드를 냅두고 가시네요. 하긴 뭐 씻을 때도 데리고 가면 좀 그렇겠죠? 이상한 상상 안 하길 바랍니다. 10시쯤 대충 거의 다 목욕을 끝내고 친구분은 목욕불을 끌어갑니다. 나가보니 아까 봤던 우물이 좀 이상합니다. 우물 안을 살펴보니 술 마시러 갔던 새어머니가 죽어 있습니다. 가슴에는 찔린 상처가 있네요. 그리고 주머니 안에는 동백꽃이 있습니다. 15년 전 사건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일단 사건이 일어난 건 10시 부근입니다. 새어머니가 술을 마셨던 장소와 집까지는 1시간 거리입니다. 2차 간다고 9시쯤 말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심지어 10시 부근에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도일이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목욕을 했다고 하니 경찰이 의심합니다. 병신아, 주인공 어머님은 절대 범인이 될 수 없어! 의심을 풉니다. 근데 어깨 존나 깡패네요.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은 시체를 보고 놀라네요. 8살짜리 어린이 탐정단도 시체 보고 안 놀라는데 한심하네요. 피해자인 새어머니가 타고 온 차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집 뒤쪽 숲속에서 차가 나옵니다. 차 안에 있는 테이프 케이스는 비어있네요. 뭐가 있었던 걸까요? 코난은 집의 창고를 수색해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서 나가보는데 안에 누군가가 있네요. 아까 그 수상한 남자입니다. 다음날 아침 흉기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유언장 발표를 위해 변호사님도 오셨네요. 유언장 발표가 다가오자 예민해진 아들은 작은아버지에게 가짜면 좀 꺼지라고 폭력을 당합니다. 싸움 잘하시네요, 이 양반. 근데 이렇게 싸움을 잘하시는데 왜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닐까요? 유언을 듣기 위해 모두가 모였습니다. 근데 어디서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테이프를 트는데 이 새끼 녹음도 같이 눌러요. 등신인가? 그때 뭔가 날아옵니다. 화살이라고 하네요. 시간이 지나면 발사되는 석궁이었습니다. 목표는 작은아버지였습니다.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이 상석에 앉는 걸 이용했네요. 근데 이 모든 게 아직까지 녹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끄네요. 변호사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유언은 안 지워졌네요. 유언을 들으려고 하는데 경찰이 장작 더미에서 테이프를 주었다고 합니다. 또 흉기에 있는 지문은 피해자 것만 있다고 하네요. 지문의 방향도 좀 이상합니다. 돌아다니던 중 도일이 어머님은 담배를 줍는데 아까 수상한 남자의 정체를 알아낸 것 같습니다. 방으로 들어와서 아까 장작 더미에서 주었던 테이프를 들어봅니다. 새어머님의 술자리 소리네요. 트릭을 알아낸 코난, 추리를 위해 경찰을 마취합니다. 뭐지? 우선 석궁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실수로 녹음했던 걸 틀어봅니다. 화살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했는데 화살이라고 한 사람이 있네요. 이 노란머리 여자입니다. 변명 없이 바로 자백하네요. 유산을 나눠주기 싫어서 작은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네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안 죽였다고 합니다. 새어머니를 안 죽인 게 사실이라고 하는 코난. 이제 새어머니의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어머니는 술집에서 나온 다음 9시쯤 녹음한 술자리에 소리를 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 와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만든 알리바이였죠. 하지만 반대로 죽임을 당해 범인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동백꽃이 있었던 이유는 15년 전의 사건과 연관이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한 새어머니의 트릭이었습니다. 테이프는 불태우려고 장작 쪽에 놔둔 것 같네요. 사건은 목욕탕에서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가장 먼저 씻는 사람, 바로 작은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새어머니에게 위협을 받았고 반격을 하다 보니 죽여버린 거였습니다. 정당방위네요. 시체를 두레박에 매달아 놓은 것은 식구들을 위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슬슬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네요. 그런데 계속 수상했던 남자가 들어오더니 아직 안 끝났다고 유언을 틀어보라고 합니다. 유언에는 보디가드 카를로스의 이름이 있고 작은아버지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 수상한 사람은 남도일의 아버지 추리소설가 남건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작은아버지가 아니라 카를로스의 보디가드였던 겁니다. 카를로스는 작은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거죠. 작은아버지와 이 할아버지는 브라질에서 만났습니다. 두 분은 같이 일을 하던 중 허리케인을 만나서 작은아버지는 왼손을 못 쓰게 되고 이 할아버지는 오른쪽 다리에 흉터가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작은아버지의 글을 대신 써주게 되었고 글씨체가 같은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브라질에서 작은아버지는 병을 얻어 죽게 되었고 이 집안의 아버지는 조카를 불쌍하게 여겨 유산을 남겨주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 할아버지는 작은아버지인 척을 했을까요? 그건 카를로스가 작은아버지의 아들인 게 밝혀지면 표적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욕을 갈 때 카를로스를 방에 남겨놨던 거였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하니까요. 또 사람을 죽인 게 알려지면 경찰들이 올 테고 조사하던 중 카를로스의 정체가 밝혀진다면 위험해질 테니 믿을만한 형사가 오면 사실을 말해주려고 했답니다. 근데 웬 병신이 와서 입을 닫고 있었다고 하네요.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남도일 부부의 부부싸움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두 개의 수수께끼 동백편이었습니다. 1기에서 다루고 싶었던 사건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장미가 등장하는 2기로 넘어갈 생각인데요. 2기로 넘어가기 전 구독자 1000명이 거의 되기도 했고 1기가 끝난 기념으로 1기 극장판 시한장치의 마천루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하가미는 외롭다 진짜였습니다.